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5월 12일에 매수했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종가상 움직임 크게는 없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장기 관점으로 또 뭐 민관화 모멘텀 제시해드리면서 길게 보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여전히 보유겠죠? 뭐 그거 이전에 네. 제 이제 뭐 출연을 하면서 종목 상담 딱 3개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더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쭉 봤거든요. 네. 석영 AT는 제가 보유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근데 석영 AT 보면 최근에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굉장히 네. 많이 시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유 관점이 맞았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라이트론에 대한 종목 상담을 제가 했었는데, 네. 이거는 뭐 파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최근에 계속 시장이 좋아서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쪽집게 같이 설명해 아, 줬습니까? 그죠? 전문가님 그런 네. 쪽집게를 다시 한번 어필하고 쪽집게 싶어서.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방송 자꾸 여기 저기 딴 데 돌려보셔봤자 이만한 방송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홍보 되게 네, 잘하십니다. 홍보 네, 깨알 같은 훌륭하네요. 홍보, 훌륭해요. 네, 네. 깨알 같은, 네. 네. 그리고 알뜰한 이런 홍보. 네. 좋죠, 좋습니다. 그죠? 네. 네. 대신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뭐 얘기를 그대로 이어가면 한국항공우주는 네. 이게 진짜 민영화가 되면 확 날아갈 것 같은데 국영기업이라서 이게 이렇게 흐름이 지지부진한 것 쉽진 않죠. 같아요.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민영화를 저는 여전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곳보다도 실적이 좋은 회사. 네. 지금 시총은 5조밖에 안 되는데 수주받은 게 이 시총의 몇 배를 뛰어넘은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시총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회사. 네. 이 얘기의 끝은 뭐냐? 이게 국영기업이라서 어떤 그만큼 주가가 올라도 이게 사실 주가가 오르는 거를 원하지 않는 분도 주가 올라나 안 올라나 거기 상관이 없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이 국영기업의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영화된다면 네. 정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즉 실적만 봐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게 꼭 국영기업이라고 해서 실적이 저래 좋은데 안 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속적인 보유 관점에서 이게 어느 순간 뭐 주식이라는 게 시장에 관심이 확 쏠리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한국항공우주 지난 AS와 동일하게 장기 보유 관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2일에 매수했던 DGP 대한그린파워입니다. 액면병합 이후에 계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가 어제부터 밀림 나왔고요. 오늘 좀 조정이 컸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 AS 때는 좀 보유해보자, 더 수익 즐겨보자 말씀 주셨거든요. 예, 네, 그 어떤 전략 이후에 이제 필요할까요? 계속 오르다가 이제 오늘 맞아요. 출연을 맞춰서 네. AS 정확하게 하라고 네.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네. 12%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아마 뭐 거래량을 크게 수반한 급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거래량을 크게 수반한 장대 몽은 사실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어요. 왜? 네. 이미 악재를 알고 누군가는 계속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오늘 보면 그게 크게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았는데 올라온 구간에 비하면 거래량 거의 없이 빠진 거나 똑같아요. 이유는 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DGP는 지금 어떤 SK하고의 협업 관계, 네. 이거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왔던 종목인데 네. 그게 지금 뭐 정확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니 네. 실망 매물이라는 게 등장했겠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의 끝은 뭐냐? 그 실망한 사람들은 빠져나갔는데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 관점에서 저는 뭐 지금 뭐 조금 뭐 수익이 크게 났으니까 반 정도 털고 기다리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네. 조금 더 보유하고 지켜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익절가만 잘 잡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절가를 지금 한 6,100원 정도 선에서 잡고 충분히 보시면 이 구간은 터치하지 않은 상태로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DGP 익절가 6,100원 제시해드렸고요. 절반 매도, 잔량 대응 또는 보유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9일에 매수했던 저희가 썰전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세토피아입니다. 저도 이제 종목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전문가님께서 뭐 히토류, 엘프파 판매 호조, 또 투자회사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까지 참 하반기 최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말씀 주시면서 그렇죠.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 했거든요. 예.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은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기대감, 즉 보유하신 분들은 더욱더 강한 보유 관점. 네. 그리고 만약 없으시다면 신규로 편입해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뭐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히토류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그렇다는 것은 히토류가 중요해질수록 사실 히토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전기차에도 마찬가지고 히토류가 지금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세토피아가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자원 시장에서 그리고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추적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다. 그 네.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보유 관점이고 여전히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토피와 신규 매수 유효 보유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26일에 매수했던 엔캠 2차 전지 전해 관련 종목으로 지난 AS 때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오늘 강보합 거래 끝이 냈거든요. 엔캠도 의견 들어볼게요. 엔캠 뭐 전해질 회사 중에서는 네. 1등인 회사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에코프로비엠만큼 실적이 나올 것이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고 어닝 얼스케이크 수준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면 뭐 지금 겁날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정도의 대형주들은 겁날 게 없이 지금은 들고 가야 되는 썸머랠리입니다. 썸머랠리 기대해야 되는 그 구간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들고 가셔야 되죠. 지금은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매수 유효하고 보유 관점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 지금도 수익권에 있고요. 실적도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남겨주시면서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6월 2일에 매수했던 아스타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지난주 AS 때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다.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자신 있게 말씀 주셨고 오늘 장중에 17% 가까이 급등, 마감도 10%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큰 수익 났네요. 오늘 출연할 줄 알고 이렇게 올라온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뭐 상승을 월 말쯤으로 봤어요. 사실은. 이르게 6월 났네요, 더. 6월 말쯤 제대로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겠나 봤는데 네. 미리 움직였어요. 뭐 사실 이게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러할 것이다 예상은 하지만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쵸, 어렵죠. 예, 그렇게 정확하게 맞으면 그거는 뭐 거의 이제 신들렸다고 그쵸, 표현해야 돗자리 될 거고. 깔아야죠. 네, 돗자리 깔아야죠, 그죠? 돗자리 깔아보신 적 있어요? 제가요? 예. 저는 그런 능력이 친구들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잘 맞추세요? 저요? 예. 그럼 제가 여기 없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우리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네. 분명한 것은 잘 모아가다 보면 시세 분출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네. 오늘 장중에 약간 살짝 흔들리면서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장 후반에 들어갈수록 매수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기대감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네. 나올 시점이 됐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시세 지금 이거 나왔다고 쫄고 차익하실 이유가 없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예. 네, 아스타도 앞으로의 전망 좋게 주시면서 홀딩으로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죠. 6월 9일에 매수했던 LG이노텍 상승장 전망과 함께 대형주 전략 노려보면서 LG이노텍 추천해드렸고요. 오늘 4% 넘게 상승하고 마감도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이런 전장석 기대감이 있는 LG이노텍 또 예. 올랐네요. 잘 네. 골랐죠. 네. 그러니까 LG이노텍은 옛날에도 참 기대가 높은 종목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네.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면서 더욱더 시장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만큼 특허가 많은 종목이고 그만큼 미래가 더 밝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서도 아마 이래 미래차에 대한 준비가 철저했는 회사가 뭐 몇 개 안 돼요. 손꼽아 보면. 네. 그 중에서 지금 애플카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는 회사다. 애플카가 안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오는 건 명확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LG 이노텍이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사업은 접었어도 네. 전장 사업은 LG 이노텍의 미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LG 이노텍까지 AS 맞춰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에 예병군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